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집안을 둘러보면서 이 물건들 다 어디서 온 거지? 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책상 위에 쌓인 잡동사니, 옷장 속 입지 않는 옷들, 그리고 어지러운 마음까지 우리 삶은 어쩌면 정리되지 않은 물건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여러분의 공간과 마음, 나아가 인생까지 정리해줄 놀라운 책,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드립니다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집을 치우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비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리정돈의 마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을 정리한 PDF 파일을 아래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흥미롭다면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드립니다.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본론 1. 비우기의 힘. 여러분, 정리정돈의 첫걸음은 뭘까요? 바로 비우기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말해요. 비워야 채워진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나요?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는 건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짐까지 덜어내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옷장 속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언젠가 입을 거야 라는 생각에 옷을 쌓아두다 보니 옷장이 터질 지경이었죠. 이 책은 단호하게 말해요. 1년 동안 안 입은 옷은 내년에도 안 입을 가능성이 100%다. 맞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옷장을 열고 과감히 정리해봤어요. 입지 않는 옷을 기부하거나 판매했더니 옷장이 아니라 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이 책은 물건을 비우는 게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라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강조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옷장 앞에 서서 이건 정말 필요할까? 라고 물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자, 그런데 비우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는 버리기 어려워할까요? 다음 섹션에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본론 이 물건과 마음의 연결. 여러분, 집에 물건이 많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예전에 책상 위에 서류, 펜, 잡동사니가 쌓여 있을 때마다 이유 모를 짜증이 났어요. 이 책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요. 물건이 많은 집은 주인의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고요.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큰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쌓아두고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추억이 담긴 물건을 버리지 못해 집이 어지러워진대요. 이 말 정말 공감되지 않으신가요? 책에서 소개된 정리 방법 중 하나가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물건을 한 곳에 모아서 그 양을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저도 시도해봤는데 책상에 쌓인 물건들을 한 곳에 모아놓으니 세상에,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쌓아뒀었나? 라는 충격이 왔어요. 이 과정을 통해 정말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했더니 공간뿐 아니라 마음까지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책, 옷, 주방용품, 뭐든 한 곳에 모아서 보면 놀라운 깨달음이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비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공간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본론 3. 공간의 역할 부여하기. 자, 이제 비운 공간을 어떻게 채울까요? 이 책은 공간에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라고 조언해요. 예를 들어 거실이 가족이 모이는 공간인지 아니면 창고처럼 물건이 쌓이는 곳인지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 거실은 원래 아이들 장난감, 잡지, 옷가지로 어지러웠어요. 이 책을 읽고 거실의 역할을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정의했죠. 장난감을 놀이방으로 옮기고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한 뒤 6인용 테이블을 놓았어요. 그랬더니 가족이 더 자주 모여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이 책은 특히 소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아이디어를 제안해요. 소파가 꼭 거실에 있어야 하나? 라는 질문을 던지죠. 요즘은 TV보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더 많이 보잖아요. 소파 대신 카페 테이블이나 책장을 두면 공간이 더 유용해질 수 있대요. 저는 이 아이디어를 듣고 소파를 치우고 책장을 놓아봤어요. 책을 좋아하는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변화였죠. 여러분도 집안 공간 하나를 골라 이 공간의 역할은 뭘까? 라고 고민해보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정리정돈을 일상 속 습관으로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본론 4. 정리정돈, 습관이 되다. 정리정돈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은 정리정돈을 일상 속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가방 정리 루틴이에요. 매일 밤 가방 속 물건을 꺼내 정리하고 다음날 필요한 것만 다시 넣는 거예요. 저도 이 방법을 따라해봤는데 가방 속에서 불필요한 영수증,
오래된 메모지가 잔뜩 나왔어요. 정리 후에는 아침 준비 시간이 절반으로 줄더라고요. 아이들 정리 습관도 흥미로웠어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옷을 빨래통에 넣지 않는다고 잔소리하셨던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랬어요. 이 책은 빨래통 위치를 아이들 방 근처로 바꾸라고 조언하더라고요. 그래서 욕실 앞에 작은 빨래통을 뒀더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옷을 넣기 시작했어요. 이런 작은 시스템 변화가 큰 효과를 내더라고요. 여러분도 집안에서 왜 이게 여기서 안 되지? 라는 문제를 찾아 시스템을 바꿔보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정리정돈이 어떻게 우리의 운을 바꾸는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본론 5정리정돈과 운의 관계. 여러분, 정리정돈이 운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 책은 단호하게 말해요. 정리정돈은 단순히 공간을 치우는 게 아니라 삶의 행운을 불러오는 도구다. 일본의 컨설턴트 하네다 오사무의 사례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세입자들의 방을 관찰하며 지저분한 방에 사는 사람들이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발견했대요. 정리정돈이 재정적 안정과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전문가 마스다 미치히로는 청소력에서 더러운 방은 마이너스 에너지를 만들고 정리된 공간은 긍정적인 운을 끌어온다고 했어요. 저도 책상 정리를 마친 날에는 업무 효율이 올라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공간이 깔끔해져서가 아니라 정리된 공간이 내 마음에 여유를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오늘 작은 공간 하나를 정리해보세요. 그 변화가 어떤 행운을 불러올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다음 섹션에서는 집안 특정 공간, 예를 들어 화장실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본론 6 화장실, 작은 공간의 큰 변화. 화장실은 정리정돈에서 쉽게 간과되는 공간이죠. 이 책은 화장실에 수경재배 식물을 두라고 추천해요. 스파트 필름 같은 식물은 습기에 강하고 암모니아 제거 효과까지 있어서 화장실에 딱이래요. 저도 욕실에 작은 식물을 두어봤는데 공간이 훨씬 생기 있어지고 쾌적해졌어요. 또 하나, 건강식품 보관법도 흥미로웠어요. 건강식품을 거실에 두는 대신 주방 정수기 옆에 두라고 하더라고요. 물 마실 때 자연스럽게 챙겨 먹게 되니까요. 저는 이 방법을 따라 건강식품을 주방에 정리했더니 깜빡 잊고 안 먹던 습관이 바뀌었어요. 작은 공간도 정성과 아이디어를 더하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걸 느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정돈이 가족관계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볼까요? 본론 7 정리정돈과 가족. 정리정돈은 가족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이 책은 부모가 지나치게 완벽하게 정리하려 하면 아이들이 정리 습관을 배우지 못한다고 경고해요. 저도 아이들 대신 정리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아이들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어 빨래통을 아이들 방 근처에 두니까 잔소리 없이도 옷을 넣더라고요. 다음 섹션에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정리정돈을 성공시키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본론 8 근본 원인 찾기의 중요성. 이 책은 제퍼슨 기념관의 부식 문제를 예로 들어 근본 원인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줘요.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외벽이 부식됐는데 단순히 망을 설치하는 대신 조명 시간을 조정해 문제를 해결했대요. 이 사례는 정리정돈에도 적용돼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빨래통에 옷을 안 넣는다면 잔소리 대신 위치를 바꾸는 게 근본 해결책이죠. 저는 이 방법을 우리 집에서 시도해봤어요. 부엌에 자꾸 물건이 쌓이길래 왜 그런지 고민해봤더니 수납 공간이 부족한 거였어요. 그래서 간단한 선반을 추가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도 집안에서 왜 이게 자꾸 어지러워지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근본 원인을 찾으면 놀라운 변화가 올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정돈의 철학을 정리해볼게요. 본론 9 정리정돈의 철학.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드립니다는 단순한 정리 가이드가 아니에요. 이 책은 정리정돈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으며 정말 중요한 것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해요. 정리된 공간은 마음에 여유를 주고 그 여유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힘을 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고민해봤어요. 가족과의 시간, 나만의 취미, 그리고 내면의 평화. 이걸 깨닫고 나니 불필요한 물건과 집착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작은 정리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작은 서랍 하나라도 정리한다면 그게 여러분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마무리. 자, 여러분. 오늘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드립니다를 통해 정리정돈의 마법을 함께 알아봤어요. 비우기, 공간에 역할 부여하기,
습관 만들기, 그리고 근본 원인 찾기까지. 이 모든 게 단순히 집을 치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가볍고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이었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아래 블로그에서 PDF 파일을 다운받아 복습해보세요. 그리고 이 책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삶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영감을 줬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공간을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